안녕하세요. 파이널컷 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 관련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원래 파이널컷 무비가 영상 편집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사실 편집은 이 촬영이랑 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어느 정도 내가 의도에 맞게 해야 그것을 영상에서 편집할 수 있는 한계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촬영을 그냥 막 했어요. 그래서 편집에서 밝기도 바꾸고 속도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다가오면 그걸 넘어갔을 때 편집된 영상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조금 다룰 줄 아셔야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이 DSLR을 가지고 할 건데요. 요즘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죠. 특히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것들이 성능이 워낙에 좋아져서 야간이 아닌 주광에는 화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자동으로 또 머신러닝 기능 때문에 알아서 찍히니까 우리가 카메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못하고 잘 나오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알지도 못하고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까웠을 때는 엄청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촬영에 대한 기본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고 또 편집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이제 캐논에서 나온 카메라인데요. 6D Mark II라는 카메라예요. 일단은 앞에 숫자가 한 자릿수니까 풀프레임입니다. 이거 풀프레임 얘기도 나중에 할게요. 풀프레임 중에서 보급형인 게 6D고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5D, 1D 이렇게 갈수록 엄청나게 비싼 카메라, 뭐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가겠죠.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세 가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켜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보이시나요? 저 앞에 지금 코르크 마개가 하나 있습니다. 샴페인에서 연 코르크 마개라 좀 뚱뚱한데 지금 밝기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자동으로 이렇게 밝아질까요? 뭘 아셔야 되냐면 카메라가 비싸고 좋으면 좋을수록 사용할 줄 모르면 사진이 더 못생기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카메라 좋은 거 사서 어디 여행을 갔는데 찍으면 찍을수록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카메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뭘 해야 되냐면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훨씬 잘 나올 거예요. 그건 왜냐면 카메라에 대한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잘 못 찍는 사람이 찍을 줄 몰라도 잘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촬영하는 사람의 의도나 최상의 컨디션은 안 나오겠죠. 먼저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면 숫자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맨 앞에는 125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2.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16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셔터 속도고 두 번째가 조리개라는 거고 세 번째가 ISO라는 겁니다. 이제 약간 머리가 아프죠. 듣기 싫고 지루하고 짜증나는데 이거는 아셔야 앞으로 영상이라는 걸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만 꼭 참고 들어주세요. 125하고 2.5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화면이 밝아집니다. 이 125를 낮춰볼게요. 100입니다. 밝아졌죠? 80 더 밝아졌죠? 60까지 하니까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높여볼까요? 80, 100, 125, 160, 200 이제 검은 줄 생기죠? 요건 다음에 말씀드릴 건 플리커 현상인데 250 쭉 올리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셔터 속도 맨 앞에 거는 요게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밝아진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2.5도 한번 만져볼까요? 줄여볼게요. 2.2 좀 밝아졌죠? 2.0 더 밝아지고 1.8, 1.8까지 내려가는 렌즈거든요. 더 밝아졌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쭉 올리면 6.3까지 올라갔더니 엄청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카메라가 자동으로 맞춰주지 않을 때에는 밝기를 뭐로 조절하는 거냐면 셔터 속도하고 조리개로 조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뒤에 있는 ISO 있죠? 이 16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거는 거꾸로예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밝아집니다. 올려볼까요? 3200 밝아졌죠? 6400 더 밝아졌습니다. 더 내려보면 200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액정 화면을 보고 어떤 게 적정한지 3가지를 가지고 맞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정 자기 높이를 맞추시면 아니 그러면 밝기를 조절하는 것 정도라면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하냐. 이 3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 셔터 속도를 높였을 때와 낮췄을 때 또 조리개를 높였을 때와 낮췄을 때의 현상이 다릅니다.
ISO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이 떨어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화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필름 카메라에서 보통 쓰는 거는 ISO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름 카메라에서는 1600짜리를 따로 사야 되는데 그런 거 살 수가 없죠. 예전에 한번 코닥에서 자동 카메라 전용 필름이라고 해서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한 25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전용 필름이 아니라 ISO를 다 100이었는데 200짜리 필름을 그냥 자동 카메라 전용 필름이란 이름으로 판 겁니다. 마치 뭐 특별한 필름인 것처럼.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두워도 사진이 잘 나오니까 속았죠.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그랬던 저랬던 이제는 여러분도 ISO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으신다고 하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찍으셨다고 해도 셔터 속도, 조리개, ISO는 아셔야 돼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막 찍잖아요. 그럼 알아서 밝게 나오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자신 안에서 스스로 ISO랑 조리개랑 셔터 속도를 조정을 한 겁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그걸로 찍으면 되지 왜 이걸로 찍냐 이거죠. 이 카메라도 자동이 있어요. 자동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자동 모드입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서 볼까요? 125, 3.2, 800으로 나오죠. 아까 우리가 세팅한 거랑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이 완벽하고 주변 환경에 특별한 큰 이상이 없으면 제대로 잡아주지만 지금 제가 코르크를 찍는 것처럼 이 카메라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카메라 성능이 좋지만 얘도 GPU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찍는데 우리가 볼 땐 조금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찍으시면 언제나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는 당연히 밖에서 주광일 때 엄청난 역광이거나 엄청난 순광이 아닐 때에는 스마트폰 혹은 이런 카메라 오토 모드로 찍어도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환경 혹은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바꾸고 싶을 때에는 조리개나 셔터 속도, ISO를 스스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 DSLR이나 미러리스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요걸 보고 똑같이 따라해 보셨는데 뭔가 좀 다른 걸 느끼셨을 겁니다. 내 거는 저 한 손으로 막 조작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카메라가 보통 고급기랑 보급형으로 나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외부의 버튼이 얼마나 많은지로 차이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 캐논 200D라는 카메라인데요. 그건 보급기잖아요. 요 뒤에 있는 요 다이얼 버튼이 예를 들어서 없어요. 그래서 셔터 속도 조리개 ISO를 촬영하는 사람이 순간순간 보고 막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초 단위로 0. 몇 초 단위로 변경하면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버튼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커지고 비싸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런 거에 개념이 없는데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물론 돈이 있으시면 가장 좋은 걸로 사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일단 우리는 영상 편집이니까요. 영상 편집을 하시려면 이렇게 큰 카메라는 필요 없습니다. 요 위에가 이제 펜타프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거 말고 요즘에 미러리스라는 카메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위에까지 있고 뷰파인더가 있는 거는 사진과 영상을 둘 다 최고의 성능으로 뽑아낼 때 필요한 카메라고요. 지금같이 유튜브를 좀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잖아요. 이렇게 영상이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스크린 있죠. 이 스크린으로만 보고 영상을 찍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카메라 말고 밑에만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로 결정하셔도 충분히 좋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영상 설명드리면서 가장 영상의 기초 중에 기초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조리개, 셔터 속도, ISO를 가지고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이런 개념만 일단 확실히 넣어 두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이어지는 카메라 내용에서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 DSLR이 있으시다면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이렇게 풀프레임 바디가 아닌 경우에는 버튼으로 조작이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터치가 되시면 여기 눌러서 이렇게 조정하셔도 되고 해보시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뚱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은 결국 이 카메라 촬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영상 편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이무비보다 이 카메라 이제 얘기에 더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궁금한 거 꼭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